자, 무명전설의 결승전 드디어 이제 완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 한 명의 전설은 누가 될 것인가? 제가 요즘 이 무명전설 출연 가수분들 인터뷰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보고 또 그들의 어떤 고충과 제가 인터뷰에는 담지 못했었던 어떤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정말 이 가수들 중에 누구 하나 1등 해서 안 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1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나씩 좀 풀어볼 건데 아마 콘서트 현장 인터뷰와 여러 컨텐츠도 제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 이 무명전설에 출연한 우리 무명 가수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말아주시고 누가 1등이 된다 하더라도 나 뭐 콘서트 안 가겠다. 나 이제 스피노프 안 본다. 관심 없다. 이런 시선보다는 사실 한 명 또는 몇 명 그런 스타를 탄생시키려는 의도보단 무명들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무명 가수들 중에서도 새로운 뉴페이스 스타가 탄생하는구나. 이런 취지와 방향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전설의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수들에 대한 응원, 그 이후의 관심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이 가수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정말 짠하다라는 이 대중분들의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우승자는 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이미 탑7이 결정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음원 스밍 순위라던가 대국민 투표 순위라던가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예상한 내용이 딱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 10명의 도전자가 자신들의 삶을 녹여낸 곡으로 진심을 전할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인생곡 미션이 될 거다. 제 말대로 인생 명곡 미션이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무명 시절을 견디며 느꼈었던 이 고충을 노래 한 곡에 담아내는데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결승 2차전 총점이 5,000점입니다. 5,000점. 근데 이 5,000점 중에 무려 64%, 3,200점이 국민 참여 점수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게 한 3,000점 정도였는데 거의 적중을 했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 실시간 문자 투표가 2,000점, 결승 1차전 국민 투표 점수가 400점, 신곡 스밍 영상이 300점, 음원 점수가 3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점수가 200점입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앞에서 받았던 1차전 1000점. 근데 이것도 차등 점수가 돼서 100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1등하고 꼴등이. 근데 2차전의 배점이 무려 5,000점인데 여기에서 3,200점이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의 선택. 그러니까 사실 5,000점 중에 1,800점이 2차 무대 점수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3,200점이 무려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실시간 문자 투표건, 국민 투표 점수건 이 전부 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1위를 차지한 성리 가수가 859점, 이룬혜 씨가 800점, 황윤성 씨가 799점, 1등하고 3등이 정말 몇십 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최하위인 이대원 씨의 749점의 격차가 110점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제작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9명의 사내 중 단 한 명,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까지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근데 어찌 본다면 그럼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과 언론사가 주목하는 가수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디션 장수 도전 끝에 빛을 볼까? 바로 성리 가수 아니겠습니까? 성리 가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지분이 무명전설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성리 가수들을 바짝 쫓고 있는 것이 장한별 씨도 있고 또
최근에 인터뷰를 한 하루 씨도 있습니다. 하루 씨가 초반에 굉장히 치고 올라갔는데 후반부에 가서 살짝은 뒤로 밀려져 있지만 대국민 투표도 4등이고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쫓아왔단 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황윤성 씨. 이찬원 친구가 아닌 이름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황윤성 씨도 1차전 3위에 등극했지만 대국민 투표 순위도 3등이란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 변동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점수 차이가 채 100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가수들의 순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현장에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바뀌는 점수의 차이가 어떻다? 제가 결론 내드렸죠? 결국 1등의 점수 차가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할 수 없죠. 굉장히 아주 작은 소수의 점수 차가 될 거다. 제 예상으론 100점 이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발표한 것처럼 실시간 생방송 문자 투표가 2000점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판가름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 눈치 빠르게 기억하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자기 국민들의 선택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차등 배분됩니다. 차등 배분. 그러니까 뭐 1등한 사람이 2000점 다 가져가고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10등한 사람이 막 200점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10점 정도씩 차이가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차이 난다면 100점씩 차이가 나겠죠. 1등이 2000점 그리고 10등이 100점씩 차이라면은 1000점이겠죠. 요런 식의 점수 차가 나겠지만 만약 100점 차이가 아니라 10점씩 차이가 난다면 마지막 등수의 이 참가자도 결국에는 100점밖에 줄지 않은 190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투표의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높은 점수 차이로 최종 1등과 탑7이 선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마지막의 순간까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의 투표와 한 분 한 분의 스트리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 볼 수 없겠죠? 지금 시점에서 이 스밍 현황이 어떻냐? 자, 유튜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유튜브 기준에서는 장한별 씨가 65만 회라는 엄청난 순위로 지금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1차전 때 2등을 차지했던 이룬혜 씨가 유튜브 조회수가 40만 회로 조금은 저조해요. 그리고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성리 씨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입니다. 100만 회. 그리고 하루 씨가 51만 회로 2배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고 있고 황윤성 씨가 21만 회로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죠? 3파전으로 살짝 흐름이 좁혀졌다. 이룬혜 씨가 물론 40만 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 차이가 하루 씨하고 한 등수 차이는 나지만 그게 또 점수 차이가 막 몇백 점 나지 않아요. 차등 점수로 가기 때문에 이 유튜브 조회수도 사실상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이미 탑7이 선정된 거다. 이미 탑7 결과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드리고자 제가 썸네일에도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대환 씨처럼 9만 회를 받은 참가자들 그리고 박민수 씨 11만 회, 정연호 씨 12만 회, 이창민 씨 15만 회, 김태훈 군의 8.3만 회. 자, 이런 조회수는 이제 탑7 선정에 굉장히
지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참가자들은 결론을 내면 100만 회의 성리, 51만 회의 하루, 65만 회의 장한별, 40만 회의 이룬회, 이 네 사람으로 지금 4파전으로 좁혀졌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조회수가 뭐 결정적이진 못할 겁니다.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바로 뭐다? 국민들의 선택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 장한별, 하루, 이룬회, 자, 이 네 사람 중에 1등 또는 탑3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예외점을 둔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차등 배분될 생방송 문자 투표가 100점씩 차이가 나는 거냐 10점씩 차이가 나는 거냐에 달려져 있는데 만약 제 예상대로 생방송 투표가 100점씩 차등 배분이라면 이거는 완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찌됐건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있는 이 순위 또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가수들의 신곡 스밍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국민 투표 점수 이거 다 차등 배분 될 겁니다. 근데 300점, 400점, 200점 이렇잖아요. 그럼 이거 400점 만점인데 차등 배분을 100점씩 할 수 있습니까? 10명인데? 그럼 4등까지 하면 이미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0점씩 내려갈 겁니다. 그럼 400점 만점 기준으로는 1등이 400점, 10등이 300점. 신곡 스트리밍 영상도 1등이 300점, 10등이 200점. 그러니까 이거 점수 차이가 1등하고 10등의 차이가 실시간 문자 투표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어떻죠? 100점씩이니까 4개 항목이죠. 그러니 어떻죠? 이걸 제가 좀 줄여서 대국민 투표는 대, 신곡 음원 영상은 음원, 그리고 무대 영상은 영상, 그리고 온라인 응원 투표 이건 ON이라고 할게요. 이들의 점수 차이가 각 100점씩이다 보니까 총 1등과 10등의 격차가 100점밖에 안 나요. 10점씩이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0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이거 총 합산 점수가 몇 점 격차가 나는 거죠? 100점씩 4개니까 400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1등하고 10등이 말이죠. 하지만 생방송 문자 투표는 다릅니다. 만약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점이 아니라 100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1등과 10등의 격차는 어떻습니까? 1000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큰 점수 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국민 투표, 음원 점수, 영상 점수, 온라인 투표 1등하고 차이가 나서 10등에서 400점 차이로 제가 밀려났어요. 마이너스 400점이 났는데 제가 10등이었던 제가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1등 해버리면 1000점 차로 압살하면서 400점 점수 차이가 났었던 것에 600점이라는 플러스 점수를 얹으면서 어떻죠? 순위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격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방송 문자 투표를 뚜껑을 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몸 컨디션 때문에 최우진 씨가 사실 이번 무명전설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은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아, 이제는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이 나의 행보에 굉장히 주목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경연을 나갈지 아니면 나가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일반 활동을 이어나갈지
반반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아쉬운 순간에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최우진 씨 인터뷰 이후에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니 1등에 대한 갈망이 굉장했습니다. 뭐 경연에 참가하는 가수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최우진 씨 입장에서는 이번 무명전설의 사태까지 터지게 되면서 1등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뭐도 있냐면 그만큼 부담감도 굉장히 가중된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며 느꼈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최우진 씨가 부담을 그냥 내가 지고 또 한 번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굳이 오디션에서 1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연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아마 제 영상도 최우진 씨가 보시겠지만 저는 최우진 씨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중단하면 도전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도전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만약 최우진 씨가 도전해봤자 뭐 또 안 될 건데 왜 해? 이런 수준의 어떤 평가를 받아왔던 가수라면 저도 이제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활동을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최우진 씨는 이 3위라는 대국민 투표 성적을 기록한 것 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점수도 상당히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쉬운 거죠.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요번에도 성리 씨가 그렇게 1등으로 확 치고 올라갈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최우진 씨에게도 성리 씨와 같은 딱 들어맞는 타이밍, 아 이번에는 정말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어떤 경연에서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뭐 최우진 씨가 직접 이야기해 주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역가왕 4와 미스터 트롯 4가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어디에 출연을 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TV조선에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현역가왕은 한번 나갔잖아요.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 트롯이 한간의 소문에서는 마지막 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본다면 이 트롯 오디션의 굉장히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진, 이걸로 마무리를 장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진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최우진의 진이 최종 진처럼 느껴진다. 이름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에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우진 씨가 제 영상을 또 보시겠지만 저는 미스터 트롯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던 현역가왕이던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제 나올 만한 가수들은 다 나왔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 트롯도 마지막 제작이다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거든요. 아마 현역가왕도 제작이 된다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마지막을 최우진의 진처럼, 그 이름처럼 마무리를 한다면 아마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무명전설 최우진이 분명히 올 연말에 방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이제 제작이 들어갈 거고 아마 9월쯤에 제작 발표가 날 거예요. 이때 만약 최우진 씨가 출연을 하게 된다면 제가 꼭 단독으로 가서 한 번 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명전설이 얼마나 많은 가수들에게 큰 희망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1차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자신감 있게 노래하겠다. 예전에 황윤성 씨는 뭔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고 조금은 민망해하고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안쓰럽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선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이번 무명전설의 황윤성 씨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레벨업 했다고 하죠.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죠. 업그레이드 된 황윤성 씨는 굉장히 자신감을 장착하면서 자신감이 어디에서 근거하나 봤더니 이때까지 쌓여왔던 트로트계의 경력, 많이 섰던 무대를 서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들이 그 결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윤성 씨가 지금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 대국민 투표 점수라던가 아니면 최종 결성됐던 이 국민 투표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황윤성 씨가 이 관객 투표는 거의 2등. 고맙고 더 잘해주고 싶은 친구가 이찬원 씨에게는 황윤성이라는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전에 내려가면 친동생은 못 만나더라도 청주에 사는 윤성이 부모님은 꼭 만나 뵙는다. 이 찐친 맞잖아요. 밥상을 차리고 편지를 써내려가던 이찬원 씨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참가하는 101팀 중에 100팀은 다 모르는 사람이라 외로웠지만 경연을 하며 집에서 많이 울기도 했었다. 그 상황에 윤성이는 아이돌부로 출연을 했고 아이돌 출신의 가수들을 알고 있었다. 나를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준 친구였다. 무명 때 황윤성 씨가 이찬원 씨를 정말 많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윤성이가 군대에 간다. 입대하기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왔는데 못 받다. 굉장히 후회스럽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있습니다. 또 편스토랑 때 이찬원 씨가 황윤성 씨의 부모님을 챙긴다라는 이야기가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이 단순한 방송인 관계가 아니구나. 서로 고기도 싸서 먹여주기도 하고 두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에서 3등을 차지했고 나중에 연예 대상도 받고 정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면서 성공을 했을 때 절친인 황윤성 씨도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찬원 씨도 얼마나 서로에게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각자가 어울리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황윤성 씨가 이찬원 씨의 소속사로 이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첫 정상금이 200만 원이었다. 세금이 오히려 1,500만 원 폭탄이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당시 때 굉장히 한 해당 채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스터트롯 탑7 멤버들과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경연 오디션 이름을 알린 가수들의 경우 최하 700에서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황윤성 씨가 만약 탑3로 마감을 하게 된다?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황윤성 씨가 탑7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일단 돈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행사비는 어느 정도 확정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무명전설이 끝나고 나는 5월에서 12월까지가 행사의 꽃이잖아요. 한 달에 몇 건씩 뜹니다. 한 달이 뭡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뜨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수억 원, 1년에 수십억 버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황윤성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가진 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무명전설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순위도 무명전설 가수들 사이에서는 탑7 안에는 들어갑니다만 굉장한 상위권이다, 막 첫 번째, 두 번째다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루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대국민 투표 기준으로도 4등인데 이런 하루 씨가 왜 탈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른 가수들, 지금 이룬의, 장한별, 또 황윤성, 그리고 뒤늦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창민 씨, 자, 이런 가수들이 탑7의 순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수들과 경쟁했을 때 하루 씨가 탑7 밖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건 제 소신 발언이에요. 하지만 탑3는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아마 그 이유가
성리 씨는 굉장히 13번의 오디션 실패에 뒤따른 인간 승리에 대한 서사가 만들어진 반면 하루 씨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 갑자기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드린 노래가 희재였다. 노래방에 혼자 가서 핸드폰 녹음으로 녹음을 하였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실 때 옆에서 들려드렸는데 많이 우시면서 아들 노래 부르는 걸 응원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루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늘 걱정이 많았다. 노래하는 것보단 직장 생활을 권하고 기술이라도 배우길 바랬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음악만 생각했었던 아들에게 다른 꿈을 권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하루 씨를 만났을 때 전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이 하루 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곁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상황적으로 곁에 안 있는 상황에서 왜 이 하루라는 가수는 그렇게 고생을 했고 힘들었는지를 몰랐을까 싶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씨가 얼굴에 그늘이 그렇게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루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소속사의